화요일 건강 클릭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팔이 올라가지 않는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년 이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깨 뭉치고 통증 생기고 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늘면서 어깨 아프단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좀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방치하게 되면 심각해지게 되면 이제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어깨 통증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방치하면 안 되고 또 뭔가 좀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네. 처음 통증 생긴다고 해서 잘 병원을 안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맞습니다. 네. 병원에 있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경우처럼 어깨 쪽의 통증 때문에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모든 병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초기에 증상이 경할 때 빠르게 치료를 하면 잘 처리가 됩니다. 근데 특히나 어깨같이 뭔가 섬세한 질환들이 오래되게 되면 그만큼 치료가 훨씬 더 어렵게 되거든요. 어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 중에서 360도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릎이나 아니면 고관절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어깨만큼 그렇게 잘 돌아가는 관절이 없거든요. 근데 이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깨뼈, 날개뼈라고 보통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어깨뼈와 그다음에 팔 쪽에 있는 상완골이라는 뼈가 같이 붙게 돼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자, 이 부분들을 보면 날개뼈와 그다음에 팔 쪽에 뼈가 같이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절면을 이루는 부분들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밖에 없어요. 500원짜리 네. 동전보다 약간 더 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면이 상당히 좁다는 거죠. 그만큼 불안정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많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짜질구레한 근육들이 손상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깨가 그만큼 다치기가 쉬운 거고요. 그리고 이 다치는 부분들이 너무 잦게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방치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어깨 쪽에 만성 질환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일단 어깨가 아프면 내 네. 어깨에 어떤 질환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어떤 질환들이 생겼을 때 어깨가 아픈가요? 네, 어깨 쪽의 질환들을 제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통증이 나타나는 게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를 내가 뭐 팔을 들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넘기거나 할 때 순간적으로 한번 뜨끔하면서 걸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내 근육과 인대가 뼈와 관절과 더불어 움직여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한번 뭔가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한다,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어깨 쪽의 질환은 이렇게 충돌 증후군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충돌 증후군이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마모가 되는 부분들이 내 힘줄과 근육과 인대 쪽에 그리고 관절낭 쪽에 상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를 싸고 있는 중요한 근육과 인대 쪽에 손상을 가지고 오는 질환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통 병원을 내원을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한 가지 단계를 지나고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제가 아까 상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처가 생긴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뭔가 잘못 내 살이 붙게 되면 석회가 침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석회성 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보통 어깨 쪽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만 석회가 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네. 이때도 통증이 매우 심하게 됩니다. 이런 석회성 건염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쪽의 문제가 더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만성 질환인 오십견이라는 어깨의 일착성 견관절염까지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는 빠르게 우리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처를 취하는 것들이 다른 질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어깨 근육이 뭉쳤을 때 좀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네. 이게 좀 괜찮은 방법입니까? 네, 충분히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어깨 쪽에 굳어있는 근육과 그다음에 뭐 관절 그리고 뭐 힘줄, 인대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근육 쪽이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또 일을 하고 나서 아니면 오래 뭐 구부리고 앉아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세를 취했을 때 이때는 서로 뭉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빨리 풀어주는 것들,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다만 한 가지 내 몸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제가 아까 힘줄이나 인대 쪽이 조금 손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때는 오히려 스트레칭을 했을 때 통증이 더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했을 때 내 몸이 시원하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많이 풀렸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순하게 근육과 인대 쪽의 문제니까 스트레칭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헌데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 아니면 밤에 잘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안쪽에 손상이 이미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깨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오십견이 네,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을 해서 오십견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통 50대 이후에 나타난다고 해서 오십견이다. 어깨 견자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경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글자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유착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안쪽에 관절낭이, 관절면이 손상이 되고 서로 새살이 붙으면서 이제 상처에 흉터가 붙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깨가 굳어버리는 질환이라서 유착성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깨 견자, 그다음에 어깨 견 관절의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깨 쪽의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관절염 중에서 너무 만성이고 그다음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유착까지 나타나는 그런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0대를 전후로 나타나기 때문에 50견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최근에는 어깨 쪽의 증상들이 훨씬 더 연령대가 낮아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오래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운동은 부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차 50견의 연령대가 더 낮아지는 그런 성향들이 보이고요. 심지어는 30대, 40대 환자분들한테서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 오십견. 그럼 오십견의 증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오겠지만 네. 대표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통증이 나타나는 게 오십견의 가장 주된 증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착성 견관절염이다, 견관절낭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이 오십견의 가장 큰 증상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십견만의 독특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통증이 주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잠을 잘 때 그리고 야간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을 자다가 내가 몸을 뒤척일 때 어깨가 살짝 눌리게 되면서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환자분들은 이렇게 야간 통증이 시작이 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잠을 자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돼서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잤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네. 자, 점차 증상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 유착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내 팔의 네. 근육들은 괜찮은데 네. 관절들이 서로 굳어버리고 아까 흉터가 붙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증상들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관절이 굳으면서 팔이 등 뒤로 올라가지 않는 보통 열중시열을 하거나 아니면 등을 이제 손의 뒤로 넘겨서 긁거나 이런 자세들이 최종적으로는 거의 어려운 상태까지 가게 되고요. 이렇게 증상들이 한번 굳은 상태가 되면 풀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오십견은 빠르게 조처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오십견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는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50견의 연령대가 최근엔 더 낮아지는 그런 성향들이 젊은 있어요. 분이시네요. 네. 네. 이분도 평소 때 앉아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어깨가 약간 말려있는 체형이에요. 평소에 팔이 불편하기도 하고 팔이 잘 지금 안 돌아가요. 팔이 안 돌아간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통증을 몇 번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뭐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가 앞쪽으로 쏠려 있는 라운드 숄더라는 구분등 증후군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엑스레이를 찍고 지금 엑스레이 상태에서 내 어깨뼈와 그다음에 상완골이라고 하죠. 팔 쪽의 뼈가 어떤 앉아 있는 시간들이 대열이 오래되면 어깨 쪽의 승모근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다. 아니면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찌릿찌릿한 통증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앉아 있는 자세가 오래되면서 자세가 틀어지고 등이 굽기 때문에 어깨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환자들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어깨가 이 정도에서 펴져 있는 상태인데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려서 앞으로 빠지는 라운드 숄더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어깨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이 많이 당기고요. 등 쪽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이 많이 당기고 상대적으로 목은 앞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북목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오는 이런 트라이앵글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깨에서 잡아주는 관절낭이라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정상적인 텐션이 걸리기 때문에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되면 회전근개 쪽에 파열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석회성 건염 같은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면 궁극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인 50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병원을 찾으면 왜 아팠던 건지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견의 원인이 퇴화라면 과연 치료가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방 치료로 많이 좋아지나요? 네네. 50견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간통을 동반한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의 수면 장애로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 통증을 잡아주는 1차적인 통증기의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쪽에 있는 염증성의 반응들을 우리가 낮춰줌으로써 환자분들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침을 맞고 어깨 관절을 동작을 만들어주는 동작침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관절 쪽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약침 같은 것들 이렇게 두 가지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4주 정도 통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살만하다라는 생각은 좀 드실 거예요. 어깨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밤에 통증도 없이 그다음에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단계는 가동기의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내 자세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평소 때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삐뚤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네. 이때는 가동기라고 해가지고 어깨 통증이 나아졌을 때는 내 어깨의 움직임을 최대한도로 부드럽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동기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나요법들이 있겠죠. 어깨와 그다음 등 쪽과 그다음에 목 쪽에 서로의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고 등이 굽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된 원인들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또 펴준다든지 목과 어깨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동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환자분들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4주에서 6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치료받는 모습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일단 어깨 쪽에 말려있는 부분들을 먼저 풀어주기 위해서 가동 범위를 측정을 한 다음에 당겨있는 근육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리고 어느 관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좌측과 우측을
서로 비교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팔이 거의 지금 한 160도까지는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20도 정도에서 당기는 것들이 좀 많이 심해요. 자, 지금 추나요법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관절들을 서로 열어주는 그런 동작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 장애가 많죠. 환자분들이 대부분 환자분은 이제 어깨 쪽에 이런 각도가 식의 지금 나오지 않는 증상들이 상태였기 가져옵니다. 때문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그리고 근육을 늘려주는 추나요법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배열 상태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다음에는 주변에서 잡아주는 근육들과 힘줄들의 약침 치료 그리고 침을 맞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다시 또 만들어주는 동작침 치료 이렇게 두 가지 요법을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약침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약에서 추출한 정제액을 문제가 있는 부위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안쪽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침을 맞은 상태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절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가장 어깨 쪽의 증상들 중에 처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침을 맞은 상태에서 목과 어깨 쪽의 움직임을 다시 재학습시키는 거죠. 네. 돌아가는군요, 저렇게 이제. 네. 당겨 있는 근육들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어깨 쪽에 이제는 좀 더 원활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표정도 더 편안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반대쪽도. 이제 올라갈 때 160도에서 크게 인상을 찡그리는 것들이 그러네. 없죠. 네. 네, 네. 관절의 움직임을 살짝 더 열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부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쪽으로 쭉 올려보면 어느 순간인가 걸리거나 아니면 부딪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네. 자,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효성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3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첫날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강력한 폭염도 예보돼 있는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경로당이 또다시 문을 닫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오창에 조성 중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가속기 구축 주관기관으로 선정했고 충청북도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스는 특별한 천적이 없는 대표적 생태계 교란 어종인데요.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베스를 퇴치하기 위해 낚시꾼들을 상대로 수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양의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충북에도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이 사무소 직원, 추가 접촉자, 확진자 가족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더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개인 방역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